이번에는 이제 5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얼굴이 아주 쬐끔해요. 그리고 눈이 동그랗고 피부가 새까만 아이예요. 5살인데 한 2~3살 정도 아주 쬐끔한 아이가 왔어요. 5살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작은 아이고 키하고 몸무게가 나이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근데 이 아이가 겨울에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해요. 그리고 환절기 때도 감기 들고. 그러니까 늘 얘는 감기 기침으로 이제 달고 사는 아이고, 근데 문제는 기침을 할 때 가슴하고 여기 명치가 아프다 그런대요. 여기 아프다고 그런대요. 그러고 또 기침을 캑캑거리는 기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숨 쉴 때 쌕쌕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잘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두루눠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아이다. 선천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애가 너무 체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숨도 쌕쌕거리고 기침해도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체력이 좋아질 때까지 한 10살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안 막히면 수술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작고 눈이 동그랗고 피부가 까맣다. 이런 아이는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건 안 먹었으니까 이제 체격이 작아서 얼굴이 작죠. 그래서 선천 심장 기능이 약하고 화해 성향을 띠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체질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먹지 않죠. 사철 감기 걸리죠. 또 심장 때문에 기침하는 거는 한의학에서는 심해라고 얘기해요. 폐 때문에 기침하면 폐해. 이런 식으로 오장육부에 따라서도 기침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숨소리 쌕쌕하고 크지를 않죠. 이 아이는 그 기침을 치료할 때도 동의보감에 있는 심해를 치료하는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 이제 기침이 줄고 감기가 환절기 때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고 이제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밥을 잘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애가 밥을 잘 먹다 보니까 한 3~4달 치료를 하고 나니까 2달 사이에 2cm가 컸어요. 굉장히 많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커졌고, 얘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심장 구멍이 하나가 막혔다 그러더래요. 3개 중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 거예요. 10살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절로는 그게 건강해지면 막혀요. 그렇지만 얘는 막힐 일이 없는 애잖아요. 먹지도 않지, 약한 아이인데.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서 심장 구멍이 하나 막혔고, 이 아이는 너무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린이집도 못 보내요. 애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친정하고 시집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이 맡기고, 그러니까 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다.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달라고 지가 그리고 가서도 친구들하고 잘 놀고, 그러니까 엄마도 편해지고 다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한 몇 달 지나서는 3~4달 지나서는 아주 활기차지고 명랑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두루눠 있는 아이는 약한 아이예요. 근데 어른들은 가만히 좀 있어. 점잖게 있어. 점잖게 있으란 얘기는 젊지 않게 있으란 얘기예요. 그건 아이한테 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잘 놀고 활기차게 된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그 기침을 치료하더라도 한두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고 원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오장육부 허약에 따른 기침을 치료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세분화해서 치료를 하느냐가 이제 한의학의 그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천을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는 당연히 발육이 늦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자꾸 감기 걸려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나 해열제 이런 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면역력이 약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감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싸워요. 감기균하고. 그러면서 단련이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거를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얘뿐만 아니라 해열제가 아주 큰 무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일 나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연약한 어린 새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다독다독하면서 잘 길러줘야 되는데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퇴비를 준다고 할 때 퇴비 뭔지 아시죠? 네. 천연비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어린 새싹한테는 퇴비를 줘야 아주 싱싱하고 파랗고 튼튼하게 크는데 화학비료는 아주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자꾸 그 새싹에 주게 되면 누렇고 가늘고 비실비실하고 또 병충해에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항생제나 해열제를 많이 먹인 애들은 오히려 더 약해진다는 얘기를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소양지기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에 힘도 있고 애들 걸어 다니지 못해요. 답답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층간소음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아이들은 원래 모습은 이렇게 눕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건강한 아이예요. 소양지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근데 허약한 아이들은 이제 선천을 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잘 두루누워요. 그리고 눈빛이 약하고 이렇게 이제 눈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또 눈을 쓱 피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선천을 아주 약하게 타고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을 보여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살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완성은 안 돼서 태어난 거고 왜요? 낳자마자 걷는 애 없잖아요. 또 1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야 말도 하고 걷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완성은 안 된 거예요. 10살이 돼야 비로소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미완성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뭐 병이 생긴다 그런 그거는 병으로 볼 게 아니고 허약해서 미완성이라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문제없이 잘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약을 쓰면 오히려 저항력이라든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보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 그러면 병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더 강한 병이 많이 생겨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요거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이 좋지 않아요. 너무 인공적인 거. 그죠? 자연에서 벗어난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하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공해도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누구보다 잘나려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아요. 이것도 아주 약하게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요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뭐냐면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키는 어른이나 아이 정말 드물어요. 예. 그래서 낮밤을 바꿔서 산다든지 배고프면 안 먹다가 한꺼번에 먹는다, 뭐 야식을 먹는다. 죄송한 얘기인데 야식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배달의 민족 해갖고 너무 많아요. 병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건강하게 아이들도 크고 어른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